2020년 총성 없는 유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방불케 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유국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현재 상황을 임할까요? 19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국제 유가가 30% 넘게 급락하면서 기존 40불과 50불 사이였던 유가가 30불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배경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있었는데요. 사우디는 현재 세계 경제가 위험하니 러시아에게 추가적으로 150만 배럴을 감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사우디의 제안이 내키지 않거든요. 지금도 하루 55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는데 왜 더 추가 감산을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산유국인 미국을 놔두고 우리끼리 감산에 득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생각을 한 건 당연합니다. 2016년 사우디와 러시아 두 나라가 감산 합의를 시작했지만 미국은 수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산 합의에 빠지면서 눈치 보지 않고 꾸준히 셰일을 증산합니다. 그 결과 2018년 최대 산유국이 되고 2019년 9월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힘의 논리로 빼앗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 2를 방해하고 반협박식으로 독일 시장에 잠식한 걸 꼽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선 미국이 걸리적거리다 못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겁니다. 러시아는 생각하죠. 3년간 감산을 한 결과가 미국 원유 생산 시장을 키워준 꼴만 돼버렸으니 이참에 셰일을 잡아야겠다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우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3년 동안 6개월에 걸쳐 유지, 합의, 연장을 지속해오던 감산을 3월 31일로 종료합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뿌듯해합니다. 현재 미국 셰일 업계는 재무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가가 40불에서 50불이 돼야 셰일 업계의 수익 구조가 생기는데 러시아가 증산으로 시장 개입을 하면 사우디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해 20불 초중반 가격을 형성할 것이고 이게 유지되면 셰일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 타격은 부채와 직결돼 기업 파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기분 좋게 계획을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우디는 머리가 아픕니다. 2등인 사우디와 3등인 러시아가 감산을 해서 국제 유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게 자기들한테는 중요한데 말입니다. 어르고 달래봐도 러시아의 불공 같은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같이 죽기로 마음먹죠. 사우디가 원유 수출 가격을 내리고 증산을 결정한 데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결례로 사우디 국영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하루 1000만 배럴을 생산하겠다고 곧바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국가 재정 유지를 위해 배럴당 78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사우디는 이번 행동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는 러시아의 치킨 게임에 동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선 2016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은 러시아와 사우디가 첫 감산 합의를 한 해이기도 하지만 사우디의 기분이 상한 해이기도 합니다. 상한 이유가 감산 첫 합의 후 사우디는 생산을 아주 많이 줄였지만 유가 회복에 따른 보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러시아는 원유 수출로 하루 평균 1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을 더 벌어들였죠.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왕정 국가인 사우디 왕이 우는 소리 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으니 감정만 상한 채 그대로 지속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번 러시아가 셰일을 잡겠다고 돌진하니까 사우디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동안 당했던 감정들이 막 터진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널 잡을 거야 를 시작으로 증산하겠다고 질러버린 것이죠. 분명 사우디는 이게 다 같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셰일을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2010년부터 성장한 셰일을 잡으려고 사우디가 2014년부터 5년까지 증산을 거듭하며 국제 유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26달러까지 대폭락을 했죠. 그 결과 사우디 생각대로 셰일 업계들은 줄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게 죽이고 죽인다고 죽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죽는 기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슬그머니 다시 재기하는 기업이 생겨요. 결과적으로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 그걸 경험한 사우디는 셰일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2등으로 만족하자라는 마인드로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셰일을 잡겠다고 시장을 뒤흔드니까 그럼 사우디는 러시아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우디는 이런 속사정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국가 재정을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가 최근 이걸 벗어나고자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 유치 플러스 새로운 산업에 뛰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부분이 잘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마음속엔 석유 의존도가 더욱더 크게 자리 잡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게 석유 뽑아내서 파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